스르브타임즈 2022년 9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생전에 관한 관심이 되는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북한 미 해리스 부통령 방문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기사는 로이터 이지훈 특파원에 의해서 25일 날 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북한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 요거는 조선 비즈에서 9월 25일 날 동일하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당일날 뉴스 사진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북한이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시위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출처는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만 유명한 그 유튜버인 슈카월드, 그 새우가 이분의 그 상징이죠. 젊으신 분인데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고 참 재미있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그 제목은 심상치 않은 글로벌 경제라고 표현한 그 대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고, 그 원유 가격이 다시 70달러도 내려갔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또 자신의 뜻대로 억압하려는 자 대 자유를 원하는 자들의 글로벌 갈등 시대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것도 의미가 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동원령에 대해서 좀 쭉 자세하게 뭐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해서 이번에 특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과거의 그 자료들을 추적해 가지고 그 히스토리컬하게 풀어내는 그것이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0만 명이 진정한 전투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그 동원령에 의해서 그 도망하는 사람들이 조국 수호가 아닌 침략 전쟁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러시아와 조지아 국경과 러시아와 몽골 국경이 압도적으로 교통량으로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외국 뉴스 보도를 인용해서 그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우조선이 한화의 그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됐다는 얘기고요. 그 대우조선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별 무슨 스루풋 분석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요. 상강 MNT에 대한 그 덤핑 수주 파장이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상강 MNT 분석을 하면서 자세하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결국 이 부품 회사가 완성차 메이커에 완성차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도전적인 건데, 방어하는 이 3대 조선소 입장에서 덤핑 수주 파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인들도 덤핑 수주로 스스로 제살 깎아먹기 했던 그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하고의 경쟁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브룸버그에서 중위안하고 일앵화 급락에 따라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졌다 하는 뉴스도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말하자면은 그 국경을 넘어가는 러시아 그 차량 행렬들인데, 요 뉴스는 이제 그 CNN 일본 CNN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요. 남의 야심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 국경으로 몰려가. 러시아 남자 동원령에서 궁상이라는 용어가 매우 좀 이렇게 약간 좀
좀 걸리게 되는 그런 용어네요. CNN이라 하더라도 이게 일본판에서 그 언어 선택이 그 동원령이 내려갔는데 도망간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런 그 서바이벌 생존에 대한 문제를 공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일본에서 편집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일본 군국주의 때 모두 이 천황을 위해서 그 할복자살까지 하는 그런 정신을 패전 후에도 좀 끊겼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껄끄럽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다음에 또 좀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 주제예요. 그리고 또 뭐 이거하고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일본판 또 뉴스위크인데 우여곡절 끝에 열린 키시 총리와 한국 대통령의 대화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그 표현했습니다만은 미 대통령하고는 1분도 않는 48초 동안 이런 거를 또 부각을 시키면서 회담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한국 정부가 좀 그걸 플라잉 발표라고 하네요. 플라잉이니까 이 띄우는 발표 이런 거죠. 나르는 돼지 같은 그런 표현 언어들이 있군요. 한국 정부가 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좀 비꼬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프라이데이 그 디지털이라는 데서 가끔 가다가 일본 야쿠자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야쿠자 두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국내 최대 폭력 조직, 국내란 건 이제 일본의 국내 폭력 조직, 6대째 야마구치 구미는 2015년 8월에 분열하고 이탈한 그룹이 고베 야마구치 고베를 결성하고, 이름은 같네요. 양측 사이의 대립 항쟁 상태는 7년 이상으로 이례적인 장기화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립 항쟁은 2019년 가을에 격화했기 때문에 2020년 1월에 특정 항쟁 지정 폭력단에 지정되고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일본 경찰이 경시청이라고 그러나요? 압력을 강화하는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본 조폭에 대한 두목이 이렇게 사진에 버젓이 찍히는, 그리고 활동하는 이런 사진들이 찍히는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단면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나라네요. 네. 우리나라도 조폭이 있긴 있나요? 야구자하고는 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세계에서 살다 보면은, 안경, 검은 안경을 썼습니다만은, 조폭같이 보이긴 보여요. 그죠? 거기다가 미국 28,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데 대만 분쟁은 피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그 주한미군이 출전하지 않을 수 없고, 덩달아서 한국 군인도 가만 있을 수는 없을 거고, 그 경우에 이제 북한을 어떻게 또 견제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만 사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한국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네요. 동원령을 자꾸 생각하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사태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할 거냐. 이게 6.25 정전 휴전 상태가 지금 70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에서 초불 확실성을 얘기하는 마당에 국가의 안위도 초불 확실성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령에 관해서 YTN 쪽에서 이미 그 외국 외신이 전한 내용을 또 좀 풀이한 거겠습니다만은, 러시아 대탈출 위성사진 공개 16km 차량 행렬 포착 해가지고 군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군민이 대거 국외로 탈출하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는 국경의 16km의 차량 행렬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상업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는 지난 25일 촬영한 이 같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거 제 그 집안 얘기를 좀 하는데, 하나의 그 집안 얘기라기보다도 이 젊은 사람이 아닌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때 동원이 돼서 끌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한번 읽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6.25 때 이미 만주에서 결혼해서 48년 늦게 월남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던 부친은 군에 강제 징집되지 않기 위해 쌀을 구해서 용문산 뒷자락을 넘었던 경험을 실제 그 용문산 뒷자락을 넘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국군이든 인민군이든 걸리면은 끌려가가지고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했어요. 부친은 남한은 삼면이 바다라 도망갈 길이 없기에 도망갈 길이 있는 러시아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작은아버지도 계셨는데 그분도 걸리긴 걸렸는데 인민군에 걸렸는지 뭐 국군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에 흉터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해서 그 강제 징집에서 벗어나 가족을 돌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기억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넘었던 그 길을 한번 지도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 경기도 설악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때 시외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40년 전 얘기니까 저도 한참 20대 말이었습니다. 30대가 안 됐을 때 같긴 해요. 면사무소에서 그 근처에서 여관에서 아버지하고 싸구려 여관에 하루 잡고 그 다음날 출발을 했죠. 지금 보면은 이게 정확한 건지 이제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내과를 따라서 쭉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첩첩상중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은 여기에 그 산음 자연 휴양림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요걸 좀 읽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설악면 소재지에서 하루 여관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 일찍 지금의 산음 자연휴양림 방향으로 올라가니 개인 사유지가 나오고 낙농가로 막혀 있었다.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주인의 말인즉 이 길을 찾은 사람은 자신이 여기에 정착하고 또 개인 사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가지고 처음이라고 했다. 근데 옛날에 간 길이니까 그런 그냥 자기네 이 사유지를 관통하게 해서 그럼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내려오는 것도 그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통나무로. 그거를 이제 또 넘어가지고 젊었으니까 저는 참 잘 걸었고, 아버님은 그때 제가 늦아들이라서 참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걸어서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산새 소리만 들리고 물 흐르는 소리 들리고 아주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물길을 찾아서 올라가고 거의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 그 광경은 용문산 뒷자락을 보는 건데요. 참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 한 채 안 보이고 맑은 날씨에 울창한 산림 속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도중에 산판이 보였었고, 또 내려가는 길에 저도 물을 좀 맞았어요. 찬물을. 그것도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쌀을 지고 넘었던 돌아가신 부친이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동원령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용문산 뒷자락으로 해서 그 용문 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제 지금 기억으로는 또 물길을 찾아가지고 이 단월면 쪽으로 내려가는 쪽인가, 그렇게 제가 내려가서 결국 그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음이라는 데가 요즘은 길도 뭐 많이 아스팔트도 뚫렸고 뭐 차가 있으면은 이 드라이브 코스로도 뭐 이렇게 괜찮은 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관 이 등산로도 없는 그런 길을 이렇게 여기 자연 휴양림까지 해서 이제는 많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물길을 따라서 이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외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서 그때는 이제 영종여객이라는 게 마장동에서 출발하는 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큰 도로를 피해서 산으로 쌀을 구해 가지고 넘어 다니셨던 부친이 생각이 납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죠. 제가 서르프 타임즈라는 이름을 하지만 기업이나 국가나 이익 이전에 생존이 먼저 문제다 하는 뉴스를 최근에 하게 되는 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지금 않다 하는 걸 자꾸 느끼게 되니까 이런 개인적인 역사 기록을 자꾸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베 신조 장례식이 드디어 거행이 됐는데, 영국 여왕의 장례식보다 더 비쌌다 하고 또 이제 가십적인 쿼츠라는 오로라 알멘드랄이라는 기자가 오늘 뉴스 보도를 야후에 냈네요. 야후에서 가져왔네요. 자관 일본 국민들로서 이 아베는 국장감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의견이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쪽에서 보는 입장은 통일교, 구통일교고 요즘은 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었다. 현재 자민당 의원들도 90몇 명이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관 일단 아베 국장도 끝났습니다. 영국 여왕께서도 돌아가셨고, 우리나라 안동까지 오셨다가 돌아가신, 그게 뉴스에도 좀 나왔었고, 안동 사과를 맛본 다음 이후로 안동 농협에서 매년 아주 좋은 품질의 사과를 매년 선물로 영국 왕실에 보냈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본 적이 있고요.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한국에 뭐 오늘 오나요? 네,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잘 모르겠는데 DMZ 방문하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인데 미국 부통령이 남한과 상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뭐냐? 이 전기차 보조금 우려에 대한 한국하고 상의를 약속할 거다. 일부 SK 최태원 회장께서는 현대차가 그거 안 받아도 경쟁력 충분히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뒤통수 맞았다. 뭐 그런 입장이지만은 이 양육 강식의 시대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 중국하고 그 얘기만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확실히 한쪽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안티프레질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뉴스에 LG 구광모 초불확성 시대 다양한 방법 고민 중 뭐 이런 뉴스가 또 좀 있었는데요. 이게 안티프레질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극단적인 리스크를 수용하든지 극단적인 리스크를 혐오하든지 이런 바벨 전략을 써야 된다. 중간 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박쥐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른 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저 같은 소심쟁이 좀쟁이라고 그러죠. 좀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월급쟁이로는 소심증이 있어가지고 사업가처럼 극단적인 리스크를 수용할 그런 용기도 저는 없는지도 모르죠. 그저 분석쟁이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자꾸 이런 거를 또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시기 때는 용기를 내서 어떤 리스크를 수용하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우리가 친미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해방 후에 미군이 미군 군정 3년 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중국하고의 외교 정상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동안에 쭉 했다가 지금 이제 중국이 커져가지고 지금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확실히 일본처럼 붙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생존의 길이지 딴 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중국을 혐오하고 극단적으로 이 미국의 친미적으로 가는 게 그게 리스크를 수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투자한 거 다 날릴 각오를 하는 게 리스크 수용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역사 기록으로서 남기고 러시아 동원령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의 이 선대들이 경험했던 6.25 동란 때 그런 내용까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